오늘은 축구 게임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입니다. 강화학습으로 게임 인공지능을 만들면 보통은 사람보다 강한 에이전트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게임 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은 항상 초인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플레이어가 보기에 자연스럽고 너무 이상하게 튀지 않고 그래도 기존 선수 만든 골키퍼보다 공을 더 잘 막는 행동입니다. 이 논문은 EASPRTSFC 25의 골키퍼 위치 선정 시스템을 대상으로 적은 샘플과 실제 개발 제약 안에서 그런 골키퍼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논문 제목은 Human Eye Goalkeeping in a Realistic Football Simulation, A Sample Efficient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입니다. AR 버튼 번호는 2510.23216이고 초판은 2025년 10월에 올라왔고 현재 버전은 2026년 6월에 갱신됐습니다. 저자들은 일렉트로닉 아츠와 EA 스포츠 소속 연구자들입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미 게임 안에 있는 빌트인 골키퍼 행동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오프라인 데이터로 활용해서 강화학습의 출발점을 좋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 위에 커리큘럼, 네트워크 리셋, 전문가 피드백 기반 미세 조정을 붙여 실제 게임 개발에 쓸 수 있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노립니다. 축구 게임 골키퍼는 겉보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슛이 날아오는 순간에만 반응하면 늦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부자연스럽고 골대 중앙만 지키면 먼 포스트를 비워버립니다. 또 상용 게임에서는 학습 환경도 공짜가 아닙니다. 이 논문은 개발 머신 기준으로 초당 약 120샘플 정도를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벤치마크처럼 수천 샘플을 빠르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온라인 강화학습으로 며칠씩 돌리는 방식은 제작 파이프라인과 잘 맞지 않습니다. 논문의 기본 알고리즘은 소프트 액터 크리틱 계열입니다. 하지만 그냥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장치를 붙입니다. 첫째, 빌트인 골키퍼가 플레이한 전의를 모아서 오프라인 데이터로 씁니다. 둘째, 골키퍼에게 쉬운 상황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순서대로 보여주는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셋째, 일정 주기마다 정책과 같이 네트워크를 하드 리셋하고 그 순간에는 버퍼를 가지고 많은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돌려 네트워크의 가소성을 회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기존 골키퍼를 경쟁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 커리큘럼 단계마다 빌트인 골키퍼를 실행해서 1000개 에피소드의 시연 데이터를 모읍니다. 학습 배치를 만들 때는 새 에이전트의 리플레이 버퍼에서 절반을 뽑고 빌트인 골키퍼 데이터에서 나머지 절반을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에는 완전히 엉뚱한 움직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트인 골키퍼는 최종 목표가 아니므로 각 단계의 첫 리셋 이후에는 그 오프라인 데이터를 제거해 빌트인 행동에 갇히지 않게 합니다. 상태 공간은 게임 엔진에서 직접 얻는 특징들로 구성됩니다. 논문 본문에는 총 100여 개 특징이라고 나오고 브록에는 109개 특징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 구조는 같습니다. 골키퍼 자신의 위치와 속도 같은 이고센트릭 특징, 골대 주변 5명의 상대 선수 특징, 그리고 골대에 가까운 4명의 팀 동료 특징입니다. 행동은 3개의 연속값입니다. 목표 위치의 상대 좌표 2개와 이동 강도 하나입니다. 즉, 이 에이전트는 버튼을 누르는 캐릭터가 아니라 골키퍼가 어디로 얼마나 강하게 이동해야 하는지를 출력하는 위치 선정 시스템입니다. 논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장치는 네트워크 가소성입니다. 딥 강화학습에서는 오래 학습할수록 네트워크가 특정 표현에 굳어져 새 행동을 배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10만 그레디언트 스텝마다 정책과 같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리셋합니다. 리셋 직후에는 온라인 상호작용을 멈추고 현재 버퍼만으로 6,400번의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 뒤 다시 리플레이 레이시오를 1로 낮추고 온라인 학습을 재개합니다. 말하자면 굳어진 습관을 지우되 지금까지 모은 경기 경험은 다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면 골키퍼가 실제로 배울 만한 순간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골키퍼가 겪는 훈련 상황을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커리큘럼은 3단계입니다. 첫 단계에는 11개 시나리오, 두 번째 단계에는 18개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에는 25개 시나리오가 들어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쉬운 상황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 일부를 다시 섞어 캐터스트라픽 퍼게팅을 줄입니다. 사람 골키퍼 훈련처럼 단순한 공 처리에서 시작해 더 복잡한 박스 안 상황으로 넓히는 구조입니다. 보상 함수도 단순히 골을 막으면 끝이 아닙니다. 논문은 전문 골키퍼 피드백을 받아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을 유도하는 보상을 설계합니다. 공을 잡거나 쳐내는 스파우스 리워드가 있고 골대 영역을 잘 커버하도록 하는 댄스 리워드가 있으며 지나치게 튀는 움직임을 줄이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반복에서 빌트인 골키퍼보다 잘 막는 에이전트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움직임이 거칠어서 플레이하기 즐겁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좋은 게임 인공지능은 점수뿐 아니라 신뢰감과 자연스러움까지 포함합니다. 평가도 꽤 실무적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 정량 평가입니다. 훈련에 쓰지 않은 평가 시나리오에서 2000번의 슛을 던지고 세이브 퍼센티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사람 플레이어 평가입니다. 숙련된 플레이어가 7대7 상황에서 새 에이전트와 빌트인 골키퍼 중 어느 쪽인지 모른 채 400게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엑스퍼트 오저드 테스트 스위트입니다. 골키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코너 케이스와 위험 상황을 테스트로 만들었고 총 344개 케이스를 관리합니다. 논문이 재미있는 이유는 성능표 하나가 아니라 실제 게임 QA 루프에 가까운 평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주요 결과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커리큘럼 단계의 훈련 평가 성공률은 제한 방법이 90%, 빌트인 골키퍼가 82.6%입니다. 자동 정량 평가에서는 73.46% 대 65.58%로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사람 플레이어를 상대로 한 평가에서는 제한 방법의 볼 세이빙 레이트가 54.12%, 빌트인 골키퍼가 48.27%입니다. 골 허용률도 제한 방법이 25.25%로 빌트인의 29.1%보다 낮았습니다. 전문가 테스트 통과율은 빌트인이 약간 높지만 그 테스트가 원래 빌트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논문이 함께 설명합니다. 게임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출시 직전에도 특정 상황을 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논문은 전문가나 QA팀이 실패 장면을 찾으면 그 장면만 새 훈련 시나리오로 만들어 미세 조정합니다. 이때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전 실험에서 모은 버퍼와 새 온라인 버퍼를 절반씩 섞어 학습합니다. 각 미세 조정은 본 훈련 60만 스텝보다 훨씬 작은 20만 스텝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성능은 올라가지만 예전에 잘하던 실패 장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도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마법 버튼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쓸 수 있는 타어기티드 리페어 절차에 가깝습니다. 에블레이션 결과도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오프라인 데이터는 초반 효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빌트인 데이터가 최종 목표는 아니어도 학습을 안정적으로 출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드 리셋과 높은 리플레이 레이시오도 중요합니다. 이 부품을 빼면 네트워크가 로컬 아프터멈에 갇히기 쉬워지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커리큘럼과 리셋 중 오프라인 업데이트는 평균 성능뿐 아니라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논문 결론에서는 이 조합이 표준 딥 강화 학습보다 50% 이상 빠르게 잘 동작하는 에이전트를 훈련한다고 정리합니다. 정성평가에서 논문이 강조하는 행동은 프로액티브 퍼지셔닝입니다. 예를 들어 1대1 상황에서 골키퍼가 골라인에 붙어서 기다리지 않고 스트라이커와 골대 사이 공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나옵니다. 원거리 슛에서는 공과 골대 중심을 잇는 미들 라인을 더 잘 커버합니다. 플레이 테스터는 움직임이 더 현실적이고 함께 플레이하거나 상대하기 더 즐겁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이 게임 인공지능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플레이어는 단순히 세이브 레이트 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막혔는지 납득할 수 있는 움직임을 봅니다. 이 논문의 실무적 의미는 모델이 거대하지 않다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게임은 60프레임 환경에서 정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하므로 정책과 같이 네트워크는 5층, 너비 256의 MLP로 제한됩니다. 훈련은 그래픽을 제거한 저해상도 버전에서 진행해 시뮬레이션 속도를 3배 정도 높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새 시나리오로 바꾸고 미세 조정합니다. 즉, 연구실 데모가 아니라 기존 손수 만든 시스템과 QA 루프를 강화학습 파이프라인 안에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은 이 접근이 시리즈의 최신 릴리스에 채택됐다고도 밝힙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축구 게임 골키퍼를 강화학습으로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레시피입니다. 기존 빌트인 골키퍼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활용해 출발점을 만들고 커리큘럼으로 훈련 상황을 설계하고 하드 리셋과 오프라인 업데이트로 네트워크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전문가와 QA가 발견한 실패 장면을 별도 시나리오로 바꿔 미세 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FC25의 골키퍼 위치 선정에서 빌트인 시스템보다 더 높은 세이브 레이트와 더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원문은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적용한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게임 인공지능은 무작정 이기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믿을 수 있고 개발자가 조정할 수 있는 행동 시스템이어야 합니다.